북극 항로가 열리면 지리적으로 유리한 부산항이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정부가 그걸 핵심 중에 하나로 지금 잡았다 하는 건 상당히 영리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이 이슈가 이렇게 코앞에 다가온 이슈인가요? 북극 항로가 열리기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북유럽까지 이동 시간이 얼마 안 된답니다. 지금 이제 굉장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입구에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북극 항로의 전체를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건데 지금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북극 항로의 빙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얼음이 크기가 작아지면 점점 빨리 녹는 그 논리로 생각하면 그게 처음에 부서지기가 힘들었지 이제 지금 자꾸 부서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만간 슬러시 정도로 그냥 배들이 그냥 슉슉 지나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조만간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죠. 지금은 이제 그래도 중간중간 쇄빙선이 앞에서 얼음을 깨줘야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대로 가면 이제 조만간 그 길이 열린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그걸 핵심 중에 하나로 지금 잡았다 하는 건 상당히 영리한 선택이었다 생각합니다. 부산 양반들이 왜 자꾸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굴어요? 좋은 선물인데 넓적 받으면 되는데 안 가져가실래요? 저 강릉 출신인데 강릉에 주세요. 강릉이 더 가까운데 주면 실제 북극 상황은 지금 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남극에 비해서 북극의 빙하가 지금 훨씬 빨리 녹는 것 같다 하는 거죠. 북극은 사실은 얼음층이거든요. 동토 위에 눈이 쌓여가지고 그게 얼음이 된 거고 남극의 그 거대한 얼음 대륙하고는 확실히 두께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 진행 속도로 보면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제 버킷리스트에 있는 게 극지연구소 남극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제 버킷리스트의 상단에 있는데 그만한 시간을 제가 빼지 못해서 여지껏 못 가는 거거든요. 극지연구소에서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세월을 제가 거의 10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극지연구소 연구원 한 분이 저한테 북극연구소 먼저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그 북극연구소는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육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4, 5년 전부터 해서 작년인가 타진을 한번 했는데 뜻밖의 답이 가면 꽃 구경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답이었어요. 주변에 눈이 다 녹았대요. 시기에 따라서 눈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걸 보려면 1년 중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가야 된대요. 나머지 기간에는 지금 다 녹아서 야생화 꽃밭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난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기도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지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걸 지금 아마 관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린랜드는 상당 부분이 녹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왜 이렇게 탐내겠어요? 거기가 그냥 얼음으로 다 뒤덮여 있으면 별로 탐낼 게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린랜드의 뭐 상당 부분이 다 녹아서 드러나고 거기에서 뒤져보니까 히토류가 엄청 많더라는 거죠. 전자제품 만들 때 들어가야 되는 그 희귀 광물이. 근데 지금 중국하고 사이에서 중국이 히토류 생산의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거 중국에 굽신거려야 되는데 그린랜드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그래서 덴마크한테 팔아라, 안 팔면 점령하겠다. 지금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북극 지방에 지금 얼음이 녹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북극 지방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얼음이 녹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댐이 건설이 되면서 지구의 회전축이 이동하게 돼서 위치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거는 하버드 대학 연구진의 논문에서 나와서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육지에 있는 강에 댐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댐에 모아둔 물의 무게가 이게 어마어마해졌다는 거예요. 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그 논문에 보면 댐으로 우리가 막아놓은 물이 그랜드 캐니언 2개를 메울 정도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 상상을 그러면 해보시면 됩니다. 그 물의 무게로 지층 아래에 있는 맨틀이 꿀렁꿀렁 지금 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전체의 무게중심이 지금 약간씩 흔들려서 북극 자체가 지금 약간씩 움직이고 있다. 이야, 굉장한 일이네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물을 육지에 지금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 논문을 읽고 저도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얼마나 댐을 많이 만들었으면 댐에 가둬놓은 물 때문에 지구 중심부에 있는 그 무게 중심이 흔들리면서 북극점이 움직인다.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지구의 기후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건 참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많은 이제 배들이 다니고 왕래가 빈번해지면 해양 생태계나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 물류는 배로 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아무리 일부 실어 나른다 그래도 대부분의 무역의 그 물량은 다 배로 하는 건데, 생물학자들은 오래도록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배가 항구에 오면 그 물을 토해냅니다. 배를 띄울 수 있으려면, 배가 뒤집히지 않으려면 배 하단에 물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배가 이제 중심을 잡고 있는 건데, 그거를 그 항구에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그 물을 보충하고 뭐 이러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런던 항구에서 우리나라 부산항에 와갖고 런던 항구에서 담아온 바닷물을 우리나라 부산 항구 앞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해양생물들, 해양 무척추동물 연구하시는 분들은 항구 근처에서 이렇게 채집해보면 전 세계가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옮겨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해양 생태계의 구성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해양 공학이 이렇게까지 발달했는데 아직도 그걸 물로 채워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제 제기해요. 그나마 북극해 쪽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게 뚫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산항이나 일본의 도쿄항에서 출발한 배가 그냥 한 번에 가겠어요? 가는 중간에 몇 번 또 쓸 텐데, 쓰는 데마다 또 그런 짓이 이제 다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다 섞이는 거죠. 북극 항로가 열리면 물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지만, 네, 우리 생태학자들은 고민이 많죠. 그쪽도 이제 완벽하게 다 오염이 될 테니까. 그 오염이라는 게 꼭 기름 유출돼 갖고 하는 그런 오염만이 오염이 아니거든요. 생태계의 구성을 인간이 임의로 그냥 막 바꿔버리는, 이거 굉장한 횡포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물론 부산 앞바다에다가 풀어놨다 그래서 그 모든 무척추 생물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마치 황소개구리처럼 너무 잘 맞아서 너무 번성해가지고 우리 남해안, 동해안 쪽을 쫙 다 점령한다. 그러면 그 무척추 생물들이 생태계의 먹이 구조의 제일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걔네가 변하면 우리는 그냥 다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그동안 그냥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또 북극 항로까지 열리면 그런 일을 이제 또 우리는 지켜봐야 되죠. 걱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기회이자 위기이자 그런 거잖아요. 북극 항로가 열린다는 거는 엄청난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만일 세계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일을 해본들 우리의 반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 정부도 어떻게 보면 이권 경쟁에 가담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점으로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논리는 사실은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학자로서는 단지 우리 정부에다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련된 세계 여러 국가 정부에다가 이 문제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기구에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이미 여러 차례 알려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단체들에서 예를 들면 제가 2년 동안 의장을 했던 CBD 세계 생물다양성 협약과 제가 국립생태원장 할 때 우리가 사무국을 유치해서 운영했던 IPBES 같은 그런 국제기구 이런 데서도 지금 이미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일단은 우리 정부의 그런 노력에는 박수도 치고 동참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환경 문제가 있노라 하는 거는 또 짚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된 얘기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